강남의 화려한 CEO가 왜 낯선 모숙인 할머니에게 끌렸을까요? 그 자장가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가족의 비밀이 밝혀지는 여정을 함께하세요.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유명한 IT 기업의 CE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성공의 상징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가진 사람으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제가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떠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저를 안아주시며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멜로디는 마치 편안한 이불처럼 저를 감싸주었고 하루의 끝을 항상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요. 그날 이후로 제 세상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와 그 자장가는 제 유년 시절의 유일한 위로였지만 그 기억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흐릿해졌습니다. 몇 년 후 저는 그 기억을 애써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가을 밤 제가 차를 운전하며 서울역 근처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어릴 적 듣던 그 익숙한 자장가가 들려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그 멜로디는 너무나 낯이 익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거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호기심에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차에서 내려 할머니가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어쩐지 무겁고 털렸습니다. 설마 어머니일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머니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그녀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순식간에 흩어진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채 그 자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돌려봐도 할머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멜로디와 함께 떠오른 유년 시절의 기억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처음으로 그 자장가를 들었던 것이었으니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 노래가 그리 낯익은지, 왜 그 노숙인 할머니의 모습이 마음속 깊이 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자장가의 멜로디까지. 떠나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강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와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할머니와의 짧은 만남은 제게 그런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젯밤의 일이 도저히 잊히지 않아 다시 서울역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의 모습과 자장가의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도대체 왜 그 멜로디가 그렇게 익숙한지, 그리고 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거리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어제와 같은 장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고 해진 옷을 걸친 채 작은 비닐봉투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그날,
그녀의 초라한 모습이 왠지 모르게 더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어제 제가 들었던 노래 말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노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에 약간의 돈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다시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슬픔과 동시에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끌어안고 있던 낡은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진은 너무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사진을 집어들었고 그 안에 담긴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과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는 분명 어린 시절의 저였습니다. 제 가슴은 마치 누군가가 꽉 쥐고 있는 듯한 압박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진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이 할머니가 어머니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한꺼번에 머리를 그쳤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어디서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제 어머니 맞죠? 왜 이 사진을 갖고 계신 거죠? 저는 당황한 나머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사진을 다시 가져가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제 발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사진 속에서 본 것은 단순히 어머니와 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잊고 살았던 혹은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사진 속의 얼굴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날의 만남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단순히 우연일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사진과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저는 결국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경험이 많은 탐정을 고용해 할머니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누군지, 왜 저와 어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장가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어딘가에는 제가 찾고 있는 답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은 결과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과거의 남대문 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떠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탐정은 제가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직접 그곳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거리에서 저는 한참 동안 할머니의 흔적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몇몇 장소를 둘러본 끝에 저는 오래된 물건을 파는 작은 가게의 주인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에 있는 할머니를 아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으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저 할머니와? 자주 보긴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시곤 했죠. 하지만 그녀는 과거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가끔 어떤 젊은 여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가 자신을 절망 속에서 구해줬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 젊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가게 주인은 잠시 생각하던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늘 자장가를 부르곤 했다고 하더군요.
그 노래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아마 그 자장가가 당신이 말하는 그 노래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흐릿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희미한 장면들, 그녀가 부르던 자장가,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다시금 제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장가를 부르던 그 젊은 여인이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닭의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더 많은 단서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연결고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진실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끝까지 나아가야 했습니다. 남대문 근처에서 할머니를 찾기 위해 좁은 골목길을 돌아다니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번잡함에서 조금 벗어난 골목은 조용하고 스산했으며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몇 젊은 남자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낡은 옷차림에 거친 눈빛을 하고 있었고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너 뭐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들 중 한 명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런 나쁜 의도가 없어요. 하지만 제 말은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부 관계자나 경찰이라고 생각하며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릴 쫓아내려고 온 거 아냐? 너희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들은 점점 더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그중 한 명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고 무릎이 바닥에 긁혀 피가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둬,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몸으로도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외침에 젊은이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희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저를 감싸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혼란스러움이 비치더니 결국 천천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할머니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부축해 자신의 거처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시장 근처에 위치한 오래되고 낡은 여인숙이었습니다. 좁고 허름한 밤 안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작은 공간에서 저를 앉히고 물을 건넜습니다. 왜 나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지? 그녀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자장가, 그리고 사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혹시 어머니를 알고 있는지, 제가 찾고 있는 단서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깊은 숨을 내쉬며 저를 응시했습니다. 나는 한때 너와 아주 닮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 진실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할머니의 말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질문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언제나 냉정하고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무실은 마치 감정이 배제된 공간처럼 차가웠고 저에게는 항상 거리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아버지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떠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책상 앞에 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짜증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다. 이제 와서 왜 그걸 다시 묻는 거냐?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어머니가 왜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떠나셨는지,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뒤로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리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고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 어린 시절은 그날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사라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알고 싶다면 말해주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희 할머니, 내 어머니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 어머니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말이다. 내가 태어난 후에도 그녀는 끝까지 내 어머니를 괴롭혔다. 결국 내 어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떠난 이유가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 그렇게 잔인한 압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떠난 건가요? 그냥 그걸로 끝인가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죄책감. 왜 저는 그동안 어머니의 고통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저는 이런 진실을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되새기며 제 삶의 퍼즐을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저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 넣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통해 어머니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어머니의 옛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단서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정보라도 소중했으니까요. 만남의 장소는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그녀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중년 여성이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 내가 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내 어머니는 내가 젊었을 때 정말 가까운 친구였다.
그녀는 옛 추억을 떠올리듯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어머니는 항상 너에 대해 이야기했어.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너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지.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가방에서 한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넜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내게 남긴 편지야. 언젠가 내가 이걸 받아야 할 때가 올 거라고 하셨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오래되어 색이 바른 편지였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녀의 배려에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준,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내가 강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머니의 글씨는 흐림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통해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압박과 그로 인한 가정 내 갈등, 그리고 자신이 남아있는 것이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것이라는 두려움. 나는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 선택을 한 거란다.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기엔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희생을 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모를 거야. 하지만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진실과 마주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을 때 꼭 날 찾아와줘. 나는 언제나 여기서 기다릴게. 저는 편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마음 깊은 곳을 후벼 파는 듯한 아픔을 남겼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사진은 어머니가 떠난 날 이후로 제가 항상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저를 안고 있는 모습은 저에게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가 다가가자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속의 사람을 아시나요?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머니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신지요?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깊은 회상에 잠긴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을 모를 리가 없지. 너희 어머니는 나에게 은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많은 해 전, 나는 이 거리에서 굶어 죽기 직전이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 그런데 내 어머니가 나타났지. 그녀는 내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었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며 무엇보다도 희망을 주었단다. 그녀의 말에 저는 숨을 멈춘 채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업만 준 게 아니었어. 그녀는 자주 노래를 불렀지. 특히 자장가를. 그 노래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세상의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드는 마법 같았어. 그녀는 잠시 멈추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했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 같았지. 나는 그녀에게서 그늘을 느꼈어.
그녀는 항상 주가를 경계하며 자신을 숨기는 듯했어. 그래서 내가 그녀에 대해 깊이 묻는 것을 피했단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어머니가 단순히 우리 가정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더 큰 짐을 안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떠났다고 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그보다 더 복잡한 사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어머니가 왜 그렇게 떠돌아다녔는지에 대해 아시는 건 없으신가요? 제가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녀는 내가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말을 자주 했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내가 그녀의 삶의 이유였는지 이야기하곤 했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제 곁을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제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제가 떠나려던 순간 할머니는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낡은 손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무엇인가를 꺼내더니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는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에 있었고 몇 군데는 찢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전에 자주 이야기하던 곳의 주소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인천 근처 바닷가라고 했던 것 같다. 그녀가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했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없던 확신과 희미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낡은 지도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며 했습니다. 지도 위에는 서툴게 표시된 주소와 작은 메모 같은 것들이 보였지만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곳을 꼭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 들린 지도를 몇 번이고 펼쳐보았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와 연결될지도 모르는 실마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약 그곳에 어머니가 없다면 또다시 실망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방에 도착한 후에도 저는 지도를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도에 적힌 주소는 인천 근처의 한적한 해안 마을로 보였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곳이라는 사실이 어머니의 기억과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이 길을 멈추지 않기로요. 어머니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에서 묻어두었던 질문과 상처를 치유하고 제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도를 들고 인천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에는 필요한 물건을 간단히 챙겼고 마음은 조금 무거웠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어떤 결과를 만나든 끝까지 가보자. 차를 몰고 지도에 표시된 방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한 따뜻한 순간들, 그녀가 불러주던 자장가, 그리고 떠나던 날의 찬바람 같은 공기까지. 모든 기억이 머릿속에서 교차하며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인천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 맑아지고 바다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지도에 적힌 주소를 따라 작은 마을로 들어서자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불안이 계속해서 엇갈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이곳에 있기를 기도하며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지도를 따라 도착한 곳은 인천의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을 더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지도에 표시된 주소를 따라 작은 집 앞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집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몇 개의 화분이 놓여 있었고 집 앞 작은 계단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몸에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는 어딘가 익숙한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끼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녀의 얼굴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였고 제 어린 시절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이 그녀와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놀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제가 기억하던 바로 그 따뜻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정말 너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믿기지 않는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네, 어머니예요. 저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흐느끼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눈물을 닦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물었고 저는 그동안의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묻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떠난 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너의 할머니는 내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코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집에서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난 후에도 너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어디서든 너를 생각했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단다. 어머니는 그 후로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잊기 위해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왔던 것처럼 그녀는 길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떠남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다. 저를 위한 희생이자 자신을 위한 치유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나간 아픔과 그리움을 나누며 우리는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품 안에서 저는 잃어버린 시간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재회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와 나눈 대화와 시간이 제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금과 명성을 위해 질주하던 과거의 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제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었고 제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심한 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다른 이들을 위해 보여준 따뜻함을 계승하려는 강렬한 욕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런 그녀의 삶은 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민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물질적인 보험만이 아니란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 희망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지원이 있어도 소용이 없지. 어머니의 이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제 목표는 단순히 집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나누는 것을 넘어 그들이 다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었습니다. 센터 설립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구하는 일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일까지 매 단계마다 새로운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가 제 곁에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좌절할 때마다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도울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는 마음이란다. 어머니의 이 말은 제가 센터를 운영하며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센터가 문을 열던 날, 저는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방문했고, 그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어머니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고 싶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직업훈련과 심리상담, 의료 서비스까지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저는 어머니가 계신 해안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제게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바닷바람과 함께 어머니가 불러주시는 자장가는 여전히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그 순간마다 저는 삶의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어떻게 저를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녀의 삶이 어땠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났던 결정이 옳았는지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제 앞에 서 있는 제가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준,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음에도 이렇게 잘 해내준 너를 보며 난 항상 감사했단다. 그녀의 말은 저를 눈물 짓게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은 제가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었고 새로운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삶과 연결된 저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며 그녀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히 어머니를 찾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찾는 여정이었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희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내일의 삶 속에서 그녀에게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녀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